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 12월, 1월, 2월 세 달 과정 들어갑니다. 세 달이라 4주, 4, 3, 12, 12주 나와요. 13주 나오는데 추석 전날은 쉴 거예요. 추석이래. 설. 내년 설 2월 주 수요일은 한 주 쉬어서 12주 동안 할 거예요. 4, 3, 12. 아마 민법, 총칙, 물권법 위주로 갈 거고 마지막에 계약법까지 갈 거예요. 세 달이니까. 우리가 12, 1, 2 1순환 돌고 그 다음에 3월, 4월 2순환 돌고 5월, 6월 3순환 돌고 7월, 8월 4순환 돌고 9월, 10월 모의고사 보고 1호는 약 4개월, 아니 4순환이죠. 이번 1순환 동안에 민법 공부해야 될 양이 약 50에서 60% 할 거예요. 50에서 60%. 조문 위주로 나갈 거고요. 대부분 판례 중 중요한 판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3월, 5월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하는 게 가장 기본되면서 또 시험에 잘 나온 거, 기초공사 쌓는 의미에서 지금 3개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혼자 기본서 읽으면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읽게 되고요. 하지도 않아야 될 걸 혼자 막 하게 돼요. 그것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읽어두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만 하세요. 모든 과목 복습.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되, 저는 이제 별표를 할 거예요. 별 하나에서 별 3개. 당분간은 별 3개 나갈 건데, 그 별 3개는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버리세요. 제가 강의하지 않은 파트 보지 않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별 3개짜리를 차라리 5번, 10번 보세요. 다른 거 읽어볼 시간에. 이 기본서의 반은 안 읽어도 돼요. 기본서의 반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민법을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시험에서 점수를 60점을 넘어보자, 그 목적하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제가 수업 중에 하지 않은 파트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은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강의 들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혼자 책 읽는 것보다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걸로 돼요. 혼자 책을 보면 눈이,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눈이 가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같이 책 봐요.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굳이 눈에 안 가겠죠. 눈이.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서가 약 페이지가 500페이지 정도 되네요. 500페이지 되는데 이 중 약 200페이지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갑니다. 어디를 가시냐? 30페이지 펴보세요. 30페이지가 처음입니다. 민법 총칙 할 거예요. 당분간. 민법 총칙, 법률 행위를 배웁니다. 법률 행위. 아, 맞다. 입문 때 안 들으시고 지금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구나. 제 이름 말씀드려야겠네요. 11월 안 들으신 분. 저는 윤태석이라고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민법 같이 할 거예요. 입문 과정을 안 들으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내셔서 입문, 우리 동영상 있으니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3주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가장 기초되면서 아주 중요한 그걸 했어요. 그거 한번 꼭 들으세요. 다음 주에 나오기 전까지. 자, 민법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고요. 법률행위, 계약을 말해요. 우리 매매계약 하잖아요.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총칙에서 추상적인 용어로 나오고요. 계약,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될 때 성립하는데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를 두 번째로 배우고요. 그 다음 법률행위를 계약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내가 팔아야 돼요. 그럴 때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대신 좀 네가 좀 팔아줘. 이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법률행위를 해요. 대리제도. 그 다음 법률행위는 계약을 하면 원래 효력이 있어야겠죠. 유효해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어요. 무효. 또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배워요. 마지막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줄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걸 증여계약이라고 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상, 공짜, 무상증여계약 이렇게 읽으세요. 무상증여계약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 이게 승낙의사표시.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나는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발생해요. 그런데 바로 준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요. 너 내년에 있을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조건을 단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요. 그냥 주지. 왜 조건을 달까요? 이게 조건이에요.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해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따라서 증여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 기한, 날짜예요. 초등학생이 아빠 핸드폰 사줘요. 1학년짜리가. 그때 아빠가 얘야 너 아직 너무 어려. 중학생 되면 사줄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생은 되겠죠? 따라서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는 확실한 사실. 25살 되면